1972년 달 표면 떠난 마지막으로 떠난 남자 유진 캐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5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약속은 여전히 약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폴로 프로그램의 255억 달러, 현재 가치로 2,800억 달러, 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했던 국가가 왜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멈춰 섰을까요? 나사 보관소의 극비 사진들이 과학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왜 국가안보국으로 먼저 보내졌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달의 어두운 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구조물들, 미스터리한 기지에 관한 전직 공군 장교의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 주변을 비행하는 UFO를 촬영했다는 사진들 말입니다. 전직 중령 존 디는 우주 비행사들이 수백 미터 길이의 미지의 우주선들에 포위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고 허구는 무엇일까요? 나사가 정말로 달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멈춰야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예상과 정치적 문제였을까요? 인류가 아직까지 달로 돌아가지 못한 진짜 이유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음모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달 착륙. 모든 것은 1962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이번 10년 안에 달에 가고 다른 일들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서 오히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역량과 기술을 제대로 조직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969년 아폴로 11호 임무를 통해 최초의 인류, 미국인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1972년 12월에 지구로 귀환한 아폴로 17호가 아폴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달 착륙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마지막 기록이 되었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인류가 달에 대해 아는 것이 여전히 매우 적은데 왜 미국은 달 착륙 프로그램을 중단했을까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나사가 이 임무들을 종료한 이유는 재정적 제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흔적. 1969년 아폴로 달 착륙 임무 중 착륙 직후 무선 송신이 2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고 이 2분 동안의 통신 내용은 실제로 대중에게 철저히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비정상 현상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작가 데이비드 게스트에 따르면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서 외계 물체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시야 내 분화구를 따라 주차된 비행 접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일까요? 대중은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나사는 아직까지 이 주장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아폴로 15호의 달 착륙 당시 지구의 수신 장비는 매우 긴 호각 소리와 유사한 음향을 포착했습니다. 이 소리의 음높이가 변화하면서 20개의 음절로 구성된 구절이 나타났고 이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0일 허핑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밀 문서가 이후 공개되었는데 이는 아폴로 10호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조우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사의 미공개 기록에 따르면 우주에서 들린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그것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에서 온 음악 같았습니다. 호각 소리처럼 들렸죠. 분명히 매우 기묘한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나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달에서 발견된 기묘한 구조물들. 달 착륙을 준비하기 전부터 나사는 5대의 소형 우주선을 발사하여 달의 뒷면을 포함한 전체 표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 기밀에 속했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들은 나사로 전달되기 전에 먼저 미국 국가안보국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 내에는 비밀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칼 울프라는 이름의 전직 공군 병장이 이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렌즈와 같은 정밀 장비의 수리와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어느 날 울프의 상관은 최초의 달 궤도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안보국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장비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프는 국가안보국 본부로 향했으며 그곳에 도착했을 때 통역사와 함께 경락고 형태의 대형 건물 안에 사복을 입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후 공군 대위 계급의 조종사가 울프를 암실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달 뒷면에서 기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울프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조종사는 달 궤도를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을 이어 붙여 만든 합성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특정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사진에는 기하학적 구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건물들과 구형 건축물들, 그리고 매우 높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레이더 안테나와 비슷해 보였지만 그 구조는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울프는 달에서 본 외계인의 증거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으며 정부 측은 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존 딘이라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딘 씨는 미군에서 28년간 복무한 후 퇴역한 중령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흥미로운 발표를 통해 대중에게 달 착륙과 아폴로 임무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09년 7월 25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프로젝트 카멜롯 정상회담에서 딘 중령은 매우 특별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폴로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나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해 나온 어떤 주장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 중 딘 중령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포위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미지의 우주선들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딘 중령은 1961년 2월 2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네토가 군사훈련을 시작하려던 순간 미확인 비행물체 함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1961년 2월 2일 아침 네토가 훈련을 진행하려던 때였습니다. 대규모의 금속성 원형 물체들이 대형을 이루며 나타났습니다. 명확한 편대를 유지하며 비행했는데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련 지역에서 미국 쪽으로 극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왔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영국 해협을 지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해협을 지나며 에테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련은 군대를 비상경계태세에 돌입시켰고 네토는 모든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양측 모두 빨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고 세계는 전쟁 발발까지 단 몇 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물체들은 조용히 북쪽으로 날아가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직후 심층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외계 생명체에 의해 연구되고 관찰되어 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64년부터 전문가들은 약 4종의 서로 다른 외계 종족이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외계인들이 군사적 위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침략하고자 했다면 우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며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딘 중령이 언급한 1961년의 이야기는 이후 그가 제시한 달의 미스터리한 외계 기지에 관한 증거들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됩니다. 달은 지구를 관찰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구로의 직접적인 탐사 임무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은 아폴로 12호의 사진입니다. 한 우주 비행사가 달 궤도를 비행하는 미확인 물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 비행사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우주선 창문을 지나가는 시가 모양의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찍은 것입니다. 딘 중령에 따르면 이것은 직경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원반 형태의 미스터리한 물체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두 장의 사진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란스베르크 분화구 근처 지역을 지나갈 때 촬영한 것입니다. 딘 중령은 달 탐사 전문가들이 이 분화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곳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도록 특별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화구에는 상당히 많은 이상 현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구조물들과 분화구 내부에 거대한 기지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분화구를 관찰하던 중 인공 물체 하나가 그곳에서 날아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폴로 탐사선을 지나 날아갈 때 상당히 거대해 보였습니다. 라고 딘 중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폴로 13호 임무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선 창문 밖에 몇몇 이상한 물체들이 나타났고 우주 비행사들은 하셀블라드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딘 중령이 제공한 또 다른 이미지는 아폴로 13호가 UFO와 조우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인고 수환과 원격 투시 프로그램, 사실인가 추측인가? 달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증인들 중에서 인고 수환은 아마도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이 증언의 신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검증 가능한 것과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고 수환은 실존 인물이었으며 실제로 미국 정부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1970년대 초부터 키아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원격 투시 능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스탠포드 연구소는 실제로 이 연구를 수행한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냉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련이 영적 수단을 통한 첩보 활동 방법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왜 비과학적으로 들리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입니다. 목성에 관한 스완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973년 4월 스완은 스탠포드 연구소의 실험에서 목성 주위에 꼬리를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주류 과학계에서는 아직 목성의 고리 존재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이오니어 10호가 1973년 말에 목성을 통과했지만 목성 고리의 공식 발견은 1979년 보이저 1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1973년 이전에도 일부 천문학자들이 간접적인 관측을 바탕으로 목성의 고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가 과학적 관점에서 완전히 예상 밖은 아니고 비록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달에 관한 스완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975년 그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달을 관찰하는 비밀 임무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은 과정을 묘사합니다. 박물관에서의 만남, 눈을 가린 채 헬리콥터로 이동, 지하 기지 도착, 그리고 가명을 사용하는 교수와의 만남이 그것입니다. 이번 원격 투시 세션에서 스완은 달의 뒷면에서 인공 구조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리돔으로 된 물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긴간 형태의 생명체를 보았으며 그들 역시 누군가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문제점은 전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캐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밀 해제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지구상의 군사적 또는 첩보 목표와 관련된 것이었지 달 탐사와는 무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이 결국 1995년에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된 이유는 20년이 넘는 연구와 수백만 달러의 투자 끝에 과학자들이 원격 투시 능력이 무작위 추측보다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고 스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실제 사건들이 검증 불가능한 주장들과 결합되어 매력적이지만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가 달 착륙을 중단한 것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상과 정치라는 현실적인 이유부터 외계인에 관한 음모론까지 모든 것이 우주 탐사 역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증명 가능한 사실과 근거 없는 추측을 항상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 발전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달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래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달 탐사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흥미로우셨다면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시고 앞으로의 미스터리 탐구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